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박근혜 정권 퇴진 청년행동 소속 청년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해와 박 대통령 모형의 대형 수각 모형을 건 뒤 환호하는 모습. 김정효 기자 하이아프드 한이.co.kr 정치가 어려운 것은 이중성 때문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동하는 정치의 원리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 거래로 결정합니다. 명분을 얻으려면 실리를 내줘야 하고 실리를 얻으려면 명분을 양보해야 합니다. 당연히 일방이 완승도 없고 완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또 다른 원리는 승부입니다. 승부는 선거로 가려집니다. 선거는 전쟁보다 더 지독합니다. 전쟁은 휴전이라도 있지만 선거에는 당선과 낙선이 있을 뿐입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정치에는 늘 지난 선거의 여파와 다가올 선거의 긴장이 깔려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휴화산처럼 말입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 선거는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면 세상이 좋아지고 상대가 이기면 세상이 나빠질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우리를 선으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입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틀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틀보다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프레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려면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진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야당이 내세웠던 민주 대 반민주 독재 타도 프레임은 위력이 막강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실제로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허구의 프레임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1980년 신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통치 이념을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은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정권을 조롱하는 구호였습니다. 지난 9월 19일 현지 시간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시민상 수상자로 시상식에 참석해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 희망을 만들었다며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프레임을, 야권에서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좌파광풍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프레임 전쟁에 좀처럼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집권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반민주적 언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적폐청산 프레임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적폐청산 프레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폐청산 프레임이 건재한 이유 국민의 인식 때문입니다. 국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정권 차원의 비리와 범죄를 적폐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아직 충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정권 차원의 비리는 그래도 실체가 어느 정도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은폐 및 거짓말 의혹은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아무리 크게 외쳐도 국민은 적폐청산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적폐청산 프레임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흐름에 밝은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는 3, 4월이면 적폐청산 프레임의 유효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쯤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비리와 범죄를 국민이 적폐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거 국면에서는 누가 이기냐는 승패의 논리 자체가 가장 강력한 프레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선거 이후에는 각 정당이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몸살을 앓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자체를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치를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제도개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범죄를 어느 정도 밝혀낸 뒤에는 제도개혁으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국회에서 116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입니다. 그 전에 의석 분포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적폐청산 프레임은 제도개혁이라는 완성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파 광풍 프레임이 밀리는 이유 이번에는 좌파 광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좌파 광풍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며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미칠 광, 자를 붙여서 자극적인 효과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탄핵으로 우파가 무너지는 바람에 좌파 광풍이 불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좌파 광풍 프레임은 색깔론입니다. 본인은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라고 강변하지만 그냥 색깔론입니다. 1945년 해방 국면에서 친일파와 기득권 세력은 좌익 대 우익 프레임을 내세워 우익 뒤로 숨었습니다. 일제 경찰의 하수인들이 반공투사가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쟁을 하던 사람들의 다수는 졸지로 좌익으로 몰렸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은 좌익 대 우익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분단 국가의 남쪽에서 좌익 좌파 진보라는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진보당 사건으로 죽산 주봉암을 사형시켰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세력에 바로 이 좌파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한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갔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성태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홍준표 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용하는 좌파 프레임, 좌파 광풍 프레임의 타당성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좌파 광풍 프레임의 핵심 논거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은 사회주의 정책 노선이라는 것입니다.